세종 FM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종 사람들의 이야기 라디오 라키비움, 저는 DJ 함동입니다. 올해도 따뜻한 핫초코와 붕어빵, 군밤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작년 이맘때 올해 계획을 세운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란 말이 무색하게 시간은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올 한 해 계획하신 일들은 잘 마무리되어 가고 있으신가요?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늘 그렇듯 또 내년을 위한 계획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번 주에는 12월에 잘 어울리는 음악들과 다채로운 이야기들을 담아봤습니다. 먼저 음악 들으시고 라키비움 겨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이언티 이문세 눈, 스텔라장 윈터 드림. 내일 아침 하얀 눈이 쌓여 있었음 해요. 그럼 따뜻한 차를 한 잔 내려드릴게요. 계속 내 옆에만 있어주면 돼요. 약속해요. 눈이 올까요? 우리 자는 동안에 올까요? 그대 감은 눈 위에 눈이 올까요? 아침 커튼을 열면 눈이 올까요? 서두르지 마요. 못다한 얘기가 있어요. 잠이 들고 나면 오늘은 어제가 돼버려요. 계속 내 곁에만 있어주면 돼요. 약속했죠. 눈이 올까요? 우리 자는 동안에 눈이 올까요? 그대 감은 눈 위에 눈이 올까요? 아침 커튼을 열면 눈이 올까요? 잘 봐요. 밖이 유난히 하얗네요. 눈이 와요. 눈이 와요. 눈이 와요. 창밖에는 눈이 와요. 어제 우리 말한 대로 차를 한 잔 내려드릴게요.
So I had a dream as a child, living in a house made of ice that never melts with a fireplace inside. And I let the dream be forgotten, but I know it still lives somewhere in the scent of cinnamon and cloves. Winter dream swims in my paw. Little cup of tea, lovely dream of mine. Santa, please come to remind. Merry Christmas to you. Covered up in the snow, my blanket as I listen to some nutcracker sweet. I'll pick up my favorite mug, enjoy the first sip of the Christmas tea. Winter dream swims in my paw. Little cup of tea, lovely dream of mine. Santa, please come to remind. Merry Christmas to you. Merry Christmas to you. Merry Christmas to 널리 알려진 제목인 크리스마스의 선물의 원제는 동방박사의 선물입니다. 동방박사라는 단어는 3인의 현자를 뜻하는 단어로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고 선물을 바쳤다고 신약 성서에 기록된 인물을 지칭합니다. 작가 오 헨리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예견하고 선물을 가져온 현자가 말 그대로 현명한 사람이기에 동방박사의 선물은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해결이 가능한 선물이라는 생각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고 그 위에서 전혀 현명하지 못한 선물을 주고받는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는 부부가 주고받은 선물이 서로의 사랑을 확인시켜주는 현자의 선물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렇듯 동방박사의 선물은 선물의 가치를 따질 때 비교할 최상급으로 제시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서로 사랑하는 부부 짐과 델라는 허름한 아파트에 새들어 살고 있습니다. 어느덧 크리스마스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델라는 짐에게 줄 선물을 고민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가지면 영광스러울 만한 선물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가진 돈은 $1 87센트뿐. 그나마도 아끼고 아껴 어렵게 모은 돈입니다. 델라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윽고 머리채를 풀어 한껏 길게 어깨 위에 들이우자 황금빛 폭포가 물결치듯 빛나는 머릿결이 드러납니다. 머리카락은 그녀의 대단한 자랑거리입니다. 델라는 단호하고 재빠르게 상점으로 찾아가 머리카락을 잘라 팔았습니다. 그 대가로 $20를 받았고 가지고 있던 $1를 더해 시계줄을 구입했습니다. 남편이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아온 근사하고 훌륭한 시계에 어울리지 않는 낡은 줄이 달려있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던 델라는 자신의 자랑거리인 머리카락을 팔아 남편에게 꼭 어울릴 좋은 물건을 구입한 것입니다. 델라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을 기다립니다. 짤막해진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며 어색함도 잠시 느낄 새도 없이 말이지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옵니다. 아내의 달라진 모습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에서 뭔가 헤아릴 수 없는 복잡함이 느껴집니다. 델라는 남편에게 말합니다.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말아요. 당신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고 싶었어요. 제 머리카락은 하나하나 셀 수 있을지 몰라도 당신을 위한 내 사랑은 누구도 셀 수 없을 거예요. 그러자 남편이 대답합니다. 머리카락을 잘라버렸건 면도를 했건 그런 것들이 당신을 향한 내 애정을 어떻게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저 묶음을 펼쳐보면 내가 왜 멍청했었는지 알게 될 거예요. 델라는 짐이 가져온 묶음을 펼쳐봅니다. 그 안에는 델라가 오래전부터 갖고 싶어 했던 머리빗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라져버린 델라의 머리채에 꽂으면 아주 잘 어울릴 빛깔의 머리빗이었습니다. 곧이어 델라가 준비한 시계줄을 선물 받은 짐이 말합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은 잠시 보류하기로 해요. 나는 당신 머리빗을 살 돈이 필요해서 시계를 팔아버렸어요. 델라는 머리카락이 금방 자랄 것이라며 남편을 위로하고 짐은 음식을 만들어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자며 아내를 위로합니다. 낡은 아파트에 사는 어린 부부가 각자에게의 가장 귀중한 보물을 서로를 위한다며 희생시킨 모습을 그린 이 에피소드는 모든 사람은 각자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있다라는 인간에 대한 애정어린 시선과 결합해 이들의 현명하지 못한 희생이 서로의 사랑을 확인시켜주는 가장 현명한 선물이 되었다는 이야기로 완성되었습니다. 작가는 작품 후반에 이르러 델라와 짐에 대해 이런 말을 전합니다. 그들이야말로 동방박사이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가족에게, 연인에게, 그리고 소중한 누군가에게 어떤 선물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곤 하지요. 미국 작가 오 헨리의 1906년작 단편소설 크리스마스의 선물은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주고받는 가난하지만 착한 부부의 에피소드를 통해 모든 인생은 가치가 있고 사명과 목적이 있다라는 인간적인 메시지를 전하며 어떤 선물이 좋다라는 답이 아닌 선물을 고민하는 사람 자체가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답을 제시해주는 듯 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선물과 함께 상대방의 마음이 여러분께 전해지길 바랍니다. 현자의 선물,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가장 소중한 선물은 나를 위해 선물을 준비한 사람이겠지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잔나비 이수연, Made in Christmas. 산타는 엄마 아빠 둘 중 하나를 타고 조지는 좋았지만 내겐 이맘때 되면 아직 들뜨는 걸 너 때문도 아니야 울려 크리스마스라 외롭고 좋은 날 Oh darling kiss me baby 그냥 혼
X세대, Y세대, Z세대. 모두 세대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미디어에도 많이 나와 익숙한 MZ세대, MG세대도 마찬가지죠. MG세대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한데 묶은 단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문화를 열어가는 신세대를 통칭하는 단어로 쓰여왔습니다. MZ세대의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가 널리 퍼져 있는 요즘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는데요. 이른바 진짜 요즘 애들을 일컫는 A세대, 더 정확한 표현은 알파세대입니다. 알파세대는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을 말합니다. 지금 기준으로 하면 10대의 초반 청소년입니다. 초등학생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라 생각하면 됩니다. 현재 40대인 밀레니얼 세대의 자녀 세대라 할 수 있습니다. 알파 세대를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브랜드 영향력과 구매력 때문입니다. 알파 세대를 처음 명명한 호주의 사회학자 마크 맥크린들은 소셜미디어 환경을 형성하는 힘과 대중문화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세대라 전제한 뒤 전에 없던 신인류라는 표현으로 알파 세대를 설명했습니다. 알파 세대를 전에 없던 신인류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알파 세대의 가장 큰 특징은 디지털화입니다. 알파 세대는 현실과 온라인 세계를 자유롭게 오가며 자란 최초의 세대입니다. 이런 알파 세대가 가진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어렸을 때 코로나 팬데믹 환경을 온몸으로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비대면으로 세상을 겪었던 이들은 디지털 환경에 누구보다 익숙한 세대가 될 수밖에 없었겠지요. 다른 세대들이 시시각각 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당황하고 있는 시대에 알파 세대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인공지능과 대화하고 유튜브로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성 세대들이 갖는 국가관, 직업관과는 완전히 다른 사고를 하고 있으며 온라인 환경에서 스스로 돈을 버는 것은 물론 출생률 감소에 따라 이들을 위해 지갑을 여는 주변 어른들이 많아짐에 따라 소비 트렌드를 좌우하는 힘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파 세대를 맞이하는 도서관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지금 도서관들이 고민하고 있는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알파 세대와 부모 세대 간의 디지털 격차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고 알파 세대들이 디지털 환경을 보다 잘 사용하게 하기 위한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구미도서관이 진행한 알파 세대 우리 아이를 위한 학부모 디지털 윤리 프로그램과 태백 시립 산소드림 도서관에서 진행한 라떼와 알파 세대의 슬기로운 스마트폰 생활 프로그램은 알파 세대이거나 알파 세대와 함께 사는 어른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디지털 환경을 맞이하는 방식을 알려줍니다. 또 한 가지 방향은 알파 세대의 독서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조성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는 종이라는 물성을 가진 책과 알파 세대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와 도서관은 디지털북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연결됩니다. 또한 책을 읽지 않는 세대로 일컬어지는 알파 세대의 독서 문화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고민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울산 도서관에서 진행된 디지털 키즈 알파 세대가 온다 도서전은 알파 세대 관련 책은 물론 미디어를 같이 전시해 알파 세대를 바라보는 기성 세대들의 시각을 넓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도서관은 알파 세대의 독서법이라는 새로운 담론을 형성해 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알파 세대를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그룹으로만 해석하고 접근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지점입니다. 알파 세대를 연구하고 있는 진저티 프로젝트 홍주은 대표는 알파 세대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사회적 만남의 기회가 부족했던 세대라고 전제한 뒤 알파 세대는 만남을 갈구하는 세대이기도 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알파 세대는 자신들이 원하지 않은 사회적 단절을 겪으면서 오히려 사람 간의 만남을 원하는 세대가 되었지만 정작 만남의 방식과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른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홍 대표는 어려서부터 확실한 자기 취향을 가진 세대로 같은 반 친구의 이름은 몰라도 취향은 아는 특징을 갖기도 한다 하며 도서관이 지역 안에서 취향 중심으로 알파 세대의 만남을 조성하는 기회를 마련하길 바란다는 말도 전했습니다. 지역사회 문화 플랫폼인 도서관이 알파 세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알파 세대를 위한 활동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볼 지점입니다. 사실 아직은 도서관이 알파 세대의 문화를 깊이 있게 고민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는 신인류의 등장이라고 여겨질 만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알파 세대를 도서관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는 앞으로 도서관의 역할을 결정하는 중요한 숙제가 될 것입니다. 아직 어리지만 스스로 SNS 환경을 만들고 인플루언서가 되기도 하는 초디지털 세대인 알파 세대. 한편으로는 취향을 중심으로 만남을 이어가고 싶은 욕망이 강한 알파 세대를 도서관에서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할 때입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민호의 칙투칙, 아이유 에필로그. 1, 2, 1, 2, 3, 4. I'm in heaven, and my happy sound that I can hardly speak, and I seem to find the happiness I seek when we're out together dancing cheek to cheek. Oh heaven, I'm in heaven, and the cares that around me through the week seem to vanish like a gambler's lucky streak when we're out together dancing cheek to cheek. I love to go out fishing in an ocean or a creek, but it wouldn't really have as much as dancing cheek to cheek. Oh, I love to climb a mountain and reach the highest peak, but it wouldn't really have as much as dancing cheek to cheek. Won't you come and dance with me? I want my arms about you, touch us about you. Will carry me through to heaven. I'm in heaven, and the cares that around me through the week seem to vanish like a gambler's lucky streak when we're out together dancing cheek to cheek. Won't you come and dance with me? I want my arms about you, touch us about you. Will carry me through to heaven. I'm in heaven, and the cares that around me through the week seem to vanish like a gambler's lucky streak when we're out together. When we're out together, when we're out together, dancing cheek to cheek. Yeah.
기뻤는지 나를 사랑해서 좋았었는지 우릴 위해 불렀던 지나간 노래들이 여전히 위로가 되는지 당신이 모든 질문들에 그렇다고 대답해준다면 그것만으로 끄덕이게 되는 나의 삶이란 충분히 의미 있지요. 내 맘에 아무 의문이 없어 난 이렇게 흘러가요. 어디에도 없지만 어느 곳에 나 있겠죠. 가능하리란 믿어요. 짧지 않은 나와의 기억들이 조금은 당신을 웃게 하는지 삶의 어느 지점에 우리가 함께였음이 여전히 자랑이 되는지 멋쩍은 이 모든 질문들에 그렇다고 대답해준다면 그것만으로 글썽이게 되는 나의 삶이란 모르겠죠. 어찌나 바라던 결말인지 내 맘에 아무 의문이 없어 난 이 다음으로 가요. 툭툭 살다 보면은 또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리라고 믿어요. 이 밤에 아무 미련이 없어 난 깊은 잠에 들어요. 어떤 꿈을 꿨는지 들려줄 날 오겠지요. 들어줄 거지요. 오늘의 책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 작가들의 신간 소식입니다. 먼저 다리를 건너입니다. 지은이 강소금, 출판사 문화의 힘, 출간일은 2023년 9월 10일입니다. 지역 문단에서 오랫동안 갈고 닦은 강소금 작가님의 이야기가 드디어 한 권의 장편 소설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충남 영기군 출생으로 백수문학 1985년 창간 30돌 기념호 19집에 단편소설 소용돌이를 발표로 작품 활동을 시작한 강소금 작가는 연기문학, 현 세종문학의 창립 동인이기도 합니다. 수필집 생각의 창, 단편집 기억놀이 1, 2, 3에 이은 장편 소설입니다. 작가는 조치원읍 신흥리 외갓집 안방에서 태어나고 자란 유년의 기억이 창작의 밑그림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기억을 오롯이 이 책에다 세세하게 새겼습니다. 깊은 성찰과 따뜻한 시선으로 주변을 사랑하며 삶을 살아가고 계신 작가님의 내면의 빛을 엿볼 수 있는 멋진 작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설책 읽기를 좋아하는데요. 주인공의 시간을 따라 읽다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간접 경험을 하게 돼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또한 책 읽기는 영화처럼 시각화한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일들을 상상하며 읽게 되는데요. 그래서 더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살면서 잊기 어려운 기억들은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따뜻한 손길과 애정어린 환대가 아닐까요? 특히 의리 있고 자주적인 주변 인물들이 많이 묘사되는데요. 그러한 기억만으로도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주인공 소녀도 소설 속에 담긴 그러한 순간들을 평생 잊지 못하고 살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소설 속의 그들처럼 우리 모두 크든 작든 자신만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요. 작은 빛이지만 그 빛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어딘가에 도착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말이지요.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는 일들이 수없이 반복되겠지만 그 순간들을 지나고 나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강소금 작가님의 다리를 건너는 작은 발걸음들이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해주네요. 오랜만에 만난 가슴 울리는 성장 소설이었습니다. 두 번째 책은 시집입니다. 보풀은 나의 힘, 애지시선 114, 지은이 박송이, 애지출판사, 출간일은 2023년 4월 20일입니다. 조용한 심장, 나는 입버릇처럼 가게 문을 닫고 열어요와 동시집 낙엽 뽀뽀를 낸 바 있는 박송이 시인의 세 번째 시집입니다. 이번 시집은 존재론적 절망감 혹은 시적 강박에서 벗어나 주체적 자아로 새롭게 태어나 내면의 빛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 시집과 차별성을 갖습니다. 삶의 허기와 절망, 생내적 아픔과 연민의식을 그리면서도 위트를 잃지 않고 긍정의 힘으로 성찰하고 사유하는 시선으로 확장해 나갑니다. 육아의 고단함도 삶의 본질과 이치를 투명하게 직시하는 발견과 깨달음의 시간으로 형상화했습니다. 한낱 보풀이 스스로를 이끌어 삶의 터널을 벗어나는 서정은 살뜰하고 신비롭게 독자적인 시세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의 새 시집 보풀은 나의 힘은 시인의 창작 활동이 역동적인 변모 과정 중에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새 시집에 실린 시편들은 이전에 발표된 시 작품들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박송이 시인의 시적 자아는 타자적 시선에서 완전히 벗어나 주체적 자아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는 따뜻한 온기가 도는 세상을 직접 체험하면서 삶의 본질적인 측면을 이해합니다. 그의 현실은 변함이 없지만 스스로를 이끌어 삶의 어두운 터널을 벗어납니다. 시인의 시적 자아는 일상의 모든 것을 새롭게 체험해가면서 주체적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또 그는 자신의 길을 밝히는 빛을 자각하는데 그 불빛은 그가 알아차리지 못했을 때도 한결같이 그의 내면에 밝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새 시집에는 무엇보다도 평온한 일상의 위대함을 발견하는 시인의 인식이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집 보풀은 나의 힘에 나타나는 변화는 첫째, 주체성을 확립한 시적 자아가 자신의 삶을 새롭게 창조해 나간다는 점입니다. 둘째, 혼돈의 시간을 벗어나 삶의 본질과 이치를 투명하게 직시하는 시적 자아의 발견과 깨달음이 형상화된다는 점인데요. 그는 세상의 아픔이라든가 세속과는 전혀 무관한 존재인 아이와 대면하면서 상상의 시간으로 고요히 침잠합니다. 이때 그는 이해할 수 없었던 자신과 세상에 대해 명료하게 인식합니다. 아기와 함께하는 시간은 화자가 직접 감각하고 창조해 나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화자는 아기처럼 세상을 새롭게 배워나가야 하는 자신을 인식합니다. 박송이 시인은 어둡고 굴곡진 길을 밝혀주는 내면의 환한 불빛을 따라가며 자신에 대해 그리고 그동안의 인연들에 대해 성찰해 나갑니다. 그가 운명적으로 만났던 인연들과 만나고 이별하면서 이르게 된 지금이라는 시간에서 평온하고 잠잠한 지금의 자리에서 박송이 시인의 시적 자아는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고양시키는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는 한낱 빗물이라네. 빗물은 실은 스며들고 싶은 뭇별이라네. 자장자장에서처럼 박송이 시인의 새 시집 보풀은 나의 힘에서 돌멩이 같은 존재들이 실은 별과 같은 천상의 존재임을 노래합니다. 따뜻한 온기가 도는 노래가 불안하고 비루한 일상을 자장가처럼 다스려주고 있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조지 추, Dear My Winter.
언제나 따뜻하게 반겨줘 너를 위한 이 노래 Dear my winter 따뜻한 겨울날 오랜만에 다시 너를 만나 반짝이는 불빛 가득한 이 거리를 함께 걷고 싶어 Dear my winter Dear my winter Dear my winter Dear my winter 두루루루 따라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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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자는 시각장애인의 언어이자 시각장애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통로입니다.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자가 유일한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현재의 6점자 체계의 점자는 루이 브라유가 발명하였으며 브라유 이름에서 따와 영어로 브레일이라고 불립니다. 한글 점자는 브라유의 6점 체계의 점자를 기본으로 송암 박두성이 1926년 11월 4일 창안하여 탄생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점자 도서관은 1969년에 설립된 서울 강동구 암사동 소재의 한국점자도서관입니다. 초대 관장 6병일이 사제를 털어 시작한 한국점자도서관은 여러 차례 폐관 위기를 겪었지만 다행히 여러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탄탄한 기반을 다질 수 있었으며 현재까지 시각장애인의 독서 문화 형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초대 관장 6병일이 처음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을 운영하겠다고 하자 그의 스승이자 한글 점자를 창안한 박두성은 직접 만든 점자책을 그에게 선뜻 내어주었습니다. 당시 점자책의 제작 과정은 점자판과 점피를 가지고 직접 찍어 만들다가 이후 원판의 점자 재판기를 사용하여 찍어내고 원판 사이에 종이를 끼워 롤러기를 통과시켜 원판 사이에 끼워진 종이에 점자가 찍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점자 프린터기와 컴퓨터 그리고 점자 정보 단말기의 발전으로 점자 파일을 읽는 것을 선호하기도 하고 대량 인쇄의 빈도가 줄어들어 그때마다 필요한 점자책을 출력하여 제작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점자책은 일반 도서처럼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고 신간이 나오는 속도도 느립니다. 시중에 책이 출판되고 나면 자료 선정의 과정을 거쳐 점자책을 제작하게 되는데요. 이미 이것에서부터 점자책은 시중에 발간되는 책과 출판 속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출판사에서 텍스트를 제공해 준다면 점자책이 출판되는 속도가 빠르겠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만드는 점자 도서는 저작권 위배가 아님에도 텍스트 파일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작은 대추 한 알이 세상과 통하려면 힘들여 수고하고 애쓴 손길과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처럼 점자는 저 혼자 둥그러지지 않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읽을 수 있는 한 권의 점자책이 만들어지려면 도서를 구입하고 봉사자를 활용하여 입력 후 교열 작업을 한 뒤 점역과 점자 교정의 과정을 거쳐서 출력하여 제작을 해야 합니다. 이 작업은 최소 한 달에서 6개월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시중의 베스트셀러를 시각장애인들은 유행이 지나고 나서 읽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반문하여 오디오북으로 읽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디오북 앱 자체가 시각장애인이 접근이 안 되거나 특히 일반 텍스트만 있는 소설이 아닌 표나 그림이 필수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도서는 오디오북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겠지요. 마치 비시각장애인에게 수학 공부를 오디오만 듣고 해보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얻고 싶은 정보를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위해 점자책은 필수적입니다. 점자책이라고 하면 흔히 하얀 종이에 볼록볼록 올라온 점자가 있는 책을 떠올리곤 하지요. 하지만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유니버셜 디자인을 강조하는 시대에 맞추어 점자책도 다양하게 발전했는데요. 시중에서 흔히 보는 그림책 위에 라벨 스티커 용지로 점자를 출력하고 부착하여 제작된 점자 라벨 도서. 한 면에는 촉각으로 표현되어 그림을 만져보고 또 다른 면에는 점자로 된 글들이 있는 촉각 도서와 같이 시각장애인만을 위한 점자 도서는 비시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이 함께 볼 수 있는 점자책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점자 도서관은 이용자가 직접 찾아와 책을 고르지 않습니다. 또한 점자 도서관은 지역의 시각장애인들을 비롯한 전국의 모든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도서관입니다. 도서 대출 서비스는 국립장애인 도서관의 책날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용자가 전화로 신청하여 서비스가 이루어집니다.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애인 서비스를 시설 위주로 생각합니다. 공공도서관에서도 시각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점자책을 구비하고 있지만 장애인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비시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이 함께하는 도서관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어 장애인식 개선에 도움을 주고 서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름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과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실제적인 사회 개선이 균형 있게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 도서관과 서점에 가서 점자책 있나요? 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땡땡 도서를 점자 도서로 주세요 라고 당연하게 요청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꿈꿔봅니다. 지금까지 세종 FM 라디오 라키비움 저는 함동이었습니다. 다음 세종 사람들의 이야기 시간에는 연말 특집이 방송될 예정이니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끝으로 들려드릴 곡은 마이클 부블레 홀리 졸리 크리스마스, 사라강 세목 When It Snow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종시청자 미디어센터와 함께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Have a holly jolly Christmas. It's the best time of the year. Now I don't know if there'll be snow, but have a cup of cheer. Have a holly jolly Christmas. And when you walk down the street, say hello to friends you know and everyone you meet. Oh, the mistletoe is hung where you can see. Somebody waits for you, kiss her once for me. Have a holly jolly Christmas. And in case you didn't hear, oh, by golly, have a holly jolly Christmas this year. Mistletoe is hung where you can see. Somebody waits for you, kiss her once for me. Have a holly jolly Christmas. And in case you didn't hear, oh, by golly, have a holly jolly Christmas this year. When it snows, I'd like to see it land upon your wrinkled nose. I'll notice how your cheeks turn the shade of a rose. When it
it snows, I'll reach into the pocket of your winter coat, and there I'd find my favorite hand to hold. Through winter snow, under the mistletoe, I'll learn to love you more and more. Come summertime, under a sunny sky, I hope that you will still be mine. When it snows, we'll leave our footprints on the way to your front door, and cozy up to the fire to stay warm. When it snows, we'll make some tea or share a glass of honey whiskey. Honey, here's to looking at you and me. Through winter snow, under the mistletoe, I'll learn to love you more and more. Come summertime, under a sunny sky, I hope that you will still be mine. As quickly as the first snow fell, we both know that it soon will melt.